계획된 대로 민정이양을 실시할 것이며 우리는 일체 민정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전적으로 이 정권을 이양하고 물러설 것입니다. 박정희는 1급 사상가였습니다. 말을 쉽고 적게 하고 행동을 크게 하는 진정한 사상가였죠. 그는 한국의 자칭 지식인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자주적 정신, 실용적 사고방식, 시스템 운영의 귀재, 정확한 언어 감각 등입니다. 1392년 조선조 개국 이후 약 600년간 이 땅의 지식인들은 사대주의를 추종하면서 자주국방 의지를 잃었고, 그러다 보니 전쟁의 의미를 직시하고 군대의 중요성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당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의 지도층은 문무겸전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지도층은 문약한 반쪽 지식인들이었죠. 그런 이류, 삼류 지식인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위선적 명분론 그리고 무조건적인 평화론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선각자가 나타나면 이단이라 몰았고 적어도 그런 모함의 기술에서는 인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때로는 학생, 언론인, 교수 등 지식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경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는 사농공상의 신분질서를 상공농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했죠. 그는 현대의 지식인층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혁명 이념의 개성을 다짐한 참신한 민정의 평화적 탄생은 혁명 종결의 중대한 최종 과업인 것이며 혁명정부는 이 과업을 위해서 온갖 성의와 방법 그리고 노력을 다하여 민정의 터전을 바로잡기에 힘써왔음은 이미 국민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2.8 성명이나 2.7 선서가 모두 다 민정의 터전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충정의 표현이었으며 또 평화적 민정 탄생을 위한 정치적 체질 개선에 최선의 인위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위적 노력만으로서는 도저히 짧은 기간 동안에 민정으로의 준비 작업을 다 할 수 없다는 엄연한 시간적 문제를 본인은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혁명의 제1년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혁명적 정리 작업에 바빴으며 제2년도에 들어와서는 비로소 경제계획의 제1차 연도 계획의 시행 등 본격적 국가재건에 힘써왔거니와 금년의 제3년도에는 남은 8개월 동안 민정이양을 위한 준비에 치중하는 해로서 책정해 왔던 것입니다.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긴다는 것은 단순한 민정에서 민정으로의 정권 교체와는 또 다른 특별한 용의와 준비를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다시는 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전한 민정으로의 정치적 체질 개선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체질 개선을 비단 인위적 노력만에 기대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기간의 시간적 부여가 또한 불가피하게 요구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8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우리의 정치적 체질 개선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졌던 지난 2개월 반이라는 시간적 경과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나라의 비극적 모습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혁명이 없는 건전한 민정 탄생을 기약하기 위해서 민정이양을 위한 과도적 군정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약 4년간 군정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그 가부를 국민투표에 부해서 국민의 의사를 묻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 국민투표는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이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장애할 염려가 있는 모든 정당 활동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혁명정부가 이 국민투표에서 신임을 얻게 될 때에는 앞으로 4년간 국민으로부터 대권을 위임받아서 사회 질서와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결실을 거두어서 민생을 안정케 할 것이며 민정이양을 위한 확고한 터전을 마련함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첫째, 혁명 정치의 광장을 넓혀서 과거의 당파나 계보의 부해짐이 없이 광범위하게 인재를 등용하여 혁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거국 정치에 실을 기할 것이고, 둘째로 직능대표, 지역대표 등 민간인이 참여한 입법기관으로 최고회의를 전면 개편 보강할 것이며, 셋째, 초당파적 정계 중진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설치할 것이며, 넷째, 민정이양을 위한 초당파적 구성으로서 연구기관을 둘 것입니다. 다섯째, 과거 일체 당파나 계보를 청산하고 건전한 새로운 양당제도 발전을 위한 정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군정 연장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부는 즉각 정치 활동의 재개를 선언하고 계획된 대로 민정이양을 실시할 것이며, 우리는 일체 민정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전적으로 이 정권을 이양하고 물러설 것입니다. 승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영생 발전의 길은 곧 우리 민족 스스로의 정치적, 사회적 체질 개선에 있는 것이며, 이는 바로 인간 개조인 것이며 민족 개조의 일대 민족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대 개조 없이는 우리는 영구히 고루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민족적 대비약을 성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닌 악의 노예가 될 것이냐, 또는 선의 후사자가 될 것이냐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현재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오늘 본인의 이 충정과 결심을 깊이 이해하시고 전폭적인 지지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3.16 중대선언은 여러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1963년 3월 20일 야당 지도자 허정이 기자들에게 군정연장은 군 일부에서 그렇게 작정한 것이지 군 전체의 의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이 석간에 보도되었습니다. 최고회의는 발끈했죠. 대책회의 끝에 군의 단결을 과시하기로 했습니다. 3월 22일 오전에 전군 지휘관 회의가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김성은 국방부 장관과 160여 명의 지휘관들은 우리 군은 박정희 의장의 3.16 군정연장안을 지지하며 군의 단결을 해치는 어떠한 언동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군 지휘관들은 김 장관을 선두로 97대의 지프에 분승해서 청와대까지 일종의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간 중구 서린동 백조 그릴에서는 윤보선, 김병록, 박순천, 변형태 등 제야 중진과 400여 명의 정치인들이 김인호 군과 박숙자 양의 약혼식이라는 위장 팻말을 걸고 민주구국전선을 결성하는 대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치고 가두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연 3일간 청와대에서는 박정희, 윤보선, 허정 세 사람이 군정 연장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습니다. 4월 1일 박 의장은 자신을 찾아온 민정당 청년당원 대표들에게 격한 말을 했습니다.
3.16 성명 후 미국이 혁명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제야 정치인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한다고 나선 것은 기회주의이고 사대주의이다. 우리가 자주성을 상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일이다. 이때부터 박정희는 구정치인들을 사대주의자 혹은 가식적 민주주의자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한다.